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 역사 탐구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어쩌면 본 적은 있지만 그 진짜 의미는 몰랐을 하나의 상징,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익숙한 건물에 새겨진 낯선 문양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이 문양 한번 보실까요? 어딘가 좀 익숙하죠? 옛 조선 총독부 건물처럼 식민지 시기 조선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에서 발견됐던 건데요. 대체 이게 뭘까요? 그리고 왜 하필 거기에 있었을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 하나를 좀 뒤집어 봐야 합니다. 지금까지는요, 조원교 박사님 같은 많은 학자분들이 이걸 연꽃, 그러니까 불교적인 연화문이라고 해석해 왔어요. 그럴듯하죠? 근데 만약 이게 연꽃이 아니라면요? 최근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꽃을 지목하고 있거든요.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의미심장한 역사를 가진 꽃, 바로 국화입니다. 정확히는 팔각 키쿠쿠주시 몬이라고 부르는데요. 풀어 말하면 8개 각을 가진 국화 문양이란 뜻이에요. 이 문양이 가진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의 첫 목적지는 16세기 아주 혼란스러웠던 일본입니다. 이게 그냥 종교단체 간의 다툼,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무려 11년 동안이나 계속된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. 당시 반봉건 운동을 이끌던 정토진종 신도들이랑 일본을 통일하려던 거물 오다 노부나가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던 거죠. 자, 이 싸움이 10년이나 이어지다가 결국엔 이 정토진종이 패배해요. 그리고 그 뒤에 조직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. 우리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 이 상징, 바로 그중 하나인 니시혼간지에서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 상징의 시작이 아주 격렬한 갈등,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에서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. 아니 근데 특정 불교 종파에서 쓰던 상징이 어떻게 근대 일본 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얘기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. 근데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했어요. 그러려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다 라고 느끼게 할 뭔가가 필요했겠죠? 바로 그때 상징이 아주 강력한 도구로 떠오른 겁니다. 와타나베 가스지로라는 이론가가 말했듯이 이런 문장들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의 목표를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. 그리고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세요. 이 팔각국화 문양이요,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. 경성부청 같은 정부 건물은 물론이고요, 군사기지, 그리고 제국주의의 정신적 지주였던 야스쿠니 신사 같은 곳까지 말 그대로 제국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란 공간에는 다 이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상징은 더 이상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 갖는 게 아니게 된 거죠. 한 가문의 문장에서 출발해서 일본 제국의 국가 권력, 군대,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엠블럼으로 완전히 변신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조선으로 가져와 볼까요?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, 이제 그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. 자, 여기 이 건물들이 완공된 시점을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조선총독부랑 경성부청이 1926년, 충남도청이 1932년, 전부 1920년대와 30년대에 집중되어 있죠. 이 시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. 이때가 바로 일본 제국이 자신감에 차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던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국화 문양을 식민지 조선의 심장부, 가장 중요한 건물들에 떡하니 박아놓은 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던 겁니다. 일본의 역사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 문양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심장에 지배자는 바로 우리다 라는 도장을 시각적으로 쾅 하고 찍어버린 거죠. 일종의 상징적인 이식수술이었던 셈입니다. 당시 이 건물들을 지나다니던 조선 사람들은 이 문양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거예요. 아, 진정한 권력은 천황에게 있구나.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있구나. 하고 말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상징의 의미라는 게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한 불교 종파의 저항의 깃발이었던 이 문양이 시간이 흘러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변해버렸잖아요.
이 작은 문양 하나에 전쟁과 정치, 그리고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. 이런 걸 알고 나니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?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상징들 속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 주변의 상징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?